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매스 AI 회귀분석법 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으로는 첫 번째 선형 회귀법이란, 두 번째 관련 계산법, 세 번째 엑셀로 실습하기, 네 번째 파이썬 구현하기가 있습니다. 저는 선형회귀법의 정의, 목적, 특성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이지우입니다. 회귀분석법은 데이터 분석의 한 부류라고 말할 수 있기에 회귀분석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으로부터 뻗어져 나가는 선형회귀 분석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시작인 데이터는 추론과 추정의 근거를 이루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림과 같은 DIKW 피라미드를 보면 데이터는 지혜, 즉 최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시작,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데이터로부터 분석이라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DIKW 피라미드의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정리, 변환, 모델링하는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몇 개의 군집으로 집단화하고 형성된 군집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군집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군집 분석이 있고,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차원 축소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얻는데 또 다른 데이터 분석 방법인 회귀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회귀 분석은 선형 회귀와 비선형 회귀로 나뉘게 되는데, 선형 관계는 1차 함수의 관계를 가진다는 의미로 직선 형태의 개형을 의미합니다. 즉, 회귀 계수가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졌을 때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을 때 비선형 회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된 것들과 달리 선형 회귀는 직선의 형태뿐만이 아닌 계수의 결합이 선형 결합인 형태, 즉 곡선의 형태의 개형의 회귀도 포함해야 한다고 가정하여야 합니다. 이 회귀 분석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이터 분석 방법일까요? X라는 독립변수와 Y라는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분석법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후에 이를 통해 독립변수만으로 종속변수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인과관계를 찾는 설명, 주어지지 않은 결과를 추정하는 예측으로 그 목적이 나누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로 선형회귀법의 목적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입과 지출의 데이터를 모아 독립변수인 수입과 종속변수인 지출을 그래프에 배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수 간의 오차가 가장 적은 선형회귀식을 파악하는데, 이때 추세선은 1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지며 이 1차 함수를 통해 데이터에서는 주어지지 않았던 독립변수, 즉 1억이라는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인 지출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결과를 예측하는 것에 선형회귀 분석의 목적이 있습니다. 1차 함수로 나타내어지는 회귀 분석의 추세선은 y는 a 플러스 bx의 방정식으로 나타내어지며, 추세선에 근거하여 점들을 나타내는 식은 y는 a 플러스 bxi 플러스 2와 같습니다. 엑셀로 회귀 분석을 하는 법을 소개하기 앞서 우선 회귀 분석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의 인과관계를 알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광고의 노출과 클릭한 횟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할 것인데요. 먼저 위의 예시대로 자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출력할 데이터를 모두 선택한 후 삽입 분산형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형태의 분산형 차트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추세선을 알아보기 위해서 트렌드 라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1차 함수 형태의 추세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선형회귀 분석에 사용된 수학인 최소제곱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최적의 모델은 에러의 제곱의 합이 최소일 때입니다. 이때 에러란 데이터값 xi, yi에서 yi와 그때의 xi를 y는 ax 플러스 b에 넣은 함수값 axi 더하기 b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럼 이 i의 제곱의 합은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그마 EI의 제곱을 새로운 함수 JA, B를 도입하여 나타냅니다. 새로운 함수 J는 변수 A와 B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하여 극소값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변수가 한 개가 아닌 두 개이기 때문에 편미분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편미분이란 다변수 함수의 특정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상수로 간주하여 미분하는 것입니다. 함수 J를 각각 A와 B에 대하여 편미분을 하면 위와 같이 나옵니다. 아까 구했던 위의 식을 행렬을 이용하여 나타낸 후 역행렬을 통해 계산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선형회귀 분석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회귀 분석 계산법에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경사강법이 있고 간단한 수식인 경우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수식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수학적 수식을 이용한 방법을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fx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과정은 첫 번째로 가설 함수를 세우고 두 번째로 임의의 값을 넣어주는 가설 초기화 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으로 반복 연산을 통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경우 경사강법을 통하여 반복 연산을 하고 사람의 경우 수식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설함수 세우기 및 가설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는 wx 플러스 b라는 가설함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의 값을 넣어주는 가설 초기화를 거치기 위해 w는 1, b는 0이라 가정을 합니다.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찾아서 오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위해 현재의 비용을 알려주는 코스트 함수, 즉 최소제곱법을 도입합니다. 코스트는 n분의 1 시그마 wxi 플러스 b 마이너스 yi입니다. 여기서 m은 데이터의 개수이고 wxi 플러스 b는 예상값, yi는 실제값입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해결해주면 w의 기울기는 이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의 기울기도 이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연립방정식으로 계산하여 w와 b를 구하여야 하는데 바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한 식을 w에 대하여 정리하면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고 기대값 공식인 ex는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x를 이용하여 다시 정리해보면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분산 공분산 형태로 바꾸고 b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정리하면 각각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하여 마무리 계산을 하면 ex는 2, 이 y는 5입니다. 그리고 공분산 분산을 이용하여 w는 2, b는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선형회귀 분석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